하녀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이 집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몰아보기 1탄부터 6탄 시작합니다. 1탄 식탁에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저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눈을 뜹니다. 유진이 분유 데우고 시아버지 혈압약 챙기고 빨래 돌리고 아침밥 준비하고 어머니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 아침 식탁에 앉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어머니가 갈비찜을 해놓으셨어요. 제호 앞에 척 놓으시면서 아들 많이 먹어. 엄마가 새벽부터 졸였어? 남편이 맛있게 먹고 있길래 저도 젓가락을 뻗었더니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양이 적어. 냉장고에 국수 있잖아. 국수요. 그저께 남은 거요. 비닐봉지에 뭉쳐서 냉장고 구석에 있는 그 불어터진 국수. 남편은 핸드폰을 보느라 이 상황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김치만 집어 먹었어요. 점심때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마감이 내일까지인 일러스트 작업이 있었거든요. 태블릿에 펜을 대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며느라, 베란다 빨래 널었어? 지금 마감이라서요. 1시간만. 마감이 밥 먹여주냐? 집안일이 먼저야.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모니터에는 90% 완성된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를 3번 재우면서 새벽 2시까지 작업했어요. 다음 날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수빈 씨, 퀄리티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이틀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또 백숙을 하셨어요. 재호야 초복이야. 많이 먹어. 이번에도 닭이 1마리. 이번에도 남편 것만. 그런데 이번엔 남편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비닐봉지에 든 국수를 꺼내 들더니 저를 보는 거예요. 여보, 이거 며칠 된 거야? 3일. 남편이 그 국수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백숙 그릇도 밀어놓으면서 엄마, 저도 이거 안 먹을게요. 하는 거예요. 수빈이가 3일 된 국수 먹는데 저만 백숙 먹으면 그게 남편이에요? 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유진이를 안고 서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참았던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더니 20분 뒤에 치킨 2마리를 들고 왔어요. 제 앞에 닭다리를 놓으면서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당신 자리는 내 옆이야. 항상. 어머니가 입술을 깨물고 계셨지만 그날 저녁 결혼 후 처음으로 내 식구가 한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치킨이 그렇게 맛있었던 적은 처음이에요. 2탄 남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탄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엄청 멋진 사람 같죠? 솔직히 말하면 늘 그렇진 않아요. 그 치킨 사건 이후로 열흘 정도는 평화로웠어요. 어머니가 제 밥도 차려주시고 갈비찜도 나눠주셨거든요. 속으론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터졌어요. 매일 밤 11시 넘어서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까맣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집안 상황을 볼 여유가 없어진 거예요. 어머니가 다시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작게. 며느라, 국이 싱거워. 며느라, 걸레질 대충 했네. 며느라, 유진이 옷 이게 뭐야?
백화점 가서 제대로 된 거 사. 남편이 없는 낮 시간에만 그러셨어요. 밤에 남편이 들어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지시거든요. 우리 아들 고생했어. 엄마가 삼계탕 데워 놓을게. 저는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매일 지쳐서 들어오는 얼굴 보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남편도 힘든데 내가 또 짐을 얹으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참았어요.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유진이가 고열이 났어요. 38.8도.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유진이 열이 심해. 빨리 와줘. 지금 회의 중인데 엄마한테 부탁해봐. 전화가 끊겼어요. 어머니한테 가봤어요. 소파에 드라마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유진이 열이 높아요.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TV 화면에서 눈도 안 떼시고 하는 말이 해열제 먹이면 되지 뭘 호들갑이야. 라떼는 병원 없이도 다 컸어. 저는 혼자 유진이를 안고 택시를 탔어요. 비가 오고 있었는데 유진이 우산 씌우느라 저는 다 젖었어요. 응급실에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장염이라 수액 맞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피곤해서 먼저 잠든 거겠죠.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유진이를 재우고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서러운 건지 외로운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유진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진이 왜 손에 테이프 붙어 있어? 수액 맞은 거야? 응. 어젯밤에 응급실 다녀왔어. 혼자? 응.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왜 다시 전화 안 했어? 했잖아. 회의 중이라고 끊었잖아. 남편이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니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최악이었다. 솔직히 그 사과가 바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어요. 회사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침 9시에. 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연차 쓰겠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그리고 유진이를 안고 소아과에 다시 가는 거예요. 저한테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자. 이 사람이 매번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잘못을 알면 바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이 결혼을 버틸 수 있는 이유예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아들이 회사도 안 가고 아이를 안고 나가는 뒷모습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제 방 앞에 사과 2개가 놓여 있었어요. 말은 없었어요. 사과 2개.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과였을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삼탄 어머니에게도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어머니 이야기예요. 추석이었어요. 시아버지 고향인 강릉에 내려갔어요. 시아버지 형님 댁에서 차례를 지내거든요.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다른 얼굴을 봤어요. 큰어머니, 그러니까 시아버지 형님 부인분이 계세요. 어머니보다 10살쯤 위신데 말투가 장난이 아니에요. 옥순아, 송편이 이게 뭐냐? 크기가 다 뒤죽박죽이야. 옥순아, 국간이 안 맞아.
시어머님 살아계셨으면 혀를 차셨겠다. 옥순아, 네 며느리는 왜 기가 안 살아? 너를 닮아서 그렇지.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반박을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저한테 하시는 그 기세 어디 간 건지 축 처진 어깨에 네, 형님만 반복하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같이 하는데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근데 눈이 빨개져 계시더라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옥순아,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어머니가 조용히 우시는 거예요. 코를 훌쩍이면서 창밖만 보시고 남편이 운전하면서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시집 왔을 때 할머니한테 엄청 당했대. 밥도 따로 먹고 겨울에 찬물로 빨래하고 10년을 그렇게 사셨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본인이 당한 대로 하시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아팠으면 남한테 안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왜 저러시는지 알 것 같기는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푸는데 어머니가 부엌에 서 계셨어요. 뭔가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냥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저녁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어머니, 수빈아, 처음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게 며느라 말고 수빈아라고. 고생이 많다. 그 한마디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어머니가 불쌍해서요. 66년을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누구한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거든요. 며느라, 밥이 이게 뭐냐? 사람이 하루 만에 변하면 그건 드라마지 현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날 본 어머니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대하기로 했어요. 사탄 시누이의 쇼핑백. 어느 날 퇴근하고 보니 옷장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있던 원피스 세 벌이 없는 거예요. 남색 원피스, 꽃무늬 블라우스, 그리고 남편이 생일에 사준 니트. 여보, 내 옷 봤어? 아니, 옷장에 있지 않아? 없어요.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혹시 제 옷 보셨어요? 몰라. 내가 어디 뒀겠지. 이상했어요. 분명히 걸어놨는데. 일주일 후에 답이 나왔습니다. 시누이 소영이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어요. 제 남색 원피스를 입고 해시태그 OOTD 해시태그 언니 옷 빌림이라고 태그까지 달아놨어요.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남편 얼굴이 딱 굳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볼게. 잠깐. 저는 남편을 막았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시누이가 놀러 왔어요. 제 옷을 입고 저는 웃으면서 맞이했어요. 소영아, 그 원피스 잘 어울린다. 아, 이거 엄마가 주셨어. 어머니가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저는 쇼핑백 하나를 꺼냈어요. 시누이한테 건넸어요. 이건 뭐야? 선물. 열어봐. 시누이가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헐, 이거 올리브 대용 신상 아니야? 진짜 주는 거야? 응. 자주 써. 시누이가 신나서 언니 최고 하면서 가방을 챙기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 소영아.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내 옷 세 벌 돌려줘. 신우이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앞으로는 입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해. 어머니 통해서 몰래 가져가지 말고. 그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근데 저는 화를 낸 게 아니라 웃으면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화를 내면 맞받아칠 수 있는데 웃으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반격할 수가 없어요. 신우이가 다음날 옷세벌을 세탁해서 돌려줬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톡이 왔어요. 언니 미안해. 엄마가 안 쓴다고 해서 받은 건데 생각이 짧았어. 괜찮아. 앞으로 같이 쇼핑 가자. 그날 이후로 신우이가 달라졌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제 편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만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옷 한 35만 원의 전쟁.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여보, 이번 달부터 엄마한테 생활비를 좀 드리자. 용돈 말고 살림하시는데 보태시라고. 얼마? 35만 원? 좋죠. 어머니가 반찬도 해주시고 유진이도 가끔 봐주시니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며느라, 샴푸 떨어졌어. 아, 사올게요. 필요 없어. 비누로 감아. 샴푸가 얼마나 비싼데. 네. 35만 원으로 내 식구 살림하려면 아껴야지. 그날부터 어머니의 초전략 정책이 시작됐어요. 화장지도 한 칸씩만 뜯어 쓰래요. 에어컨은 선풍기로 대체.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과일은 사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35만 원이 생활비 전부가 아니잖아요.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가 따로 나가는데 어머니는 35만 원이 전부인 것처럼 운영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걸까?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니 적금 드신 거 알아? 적금? 아니 모르는데? 은행 봉투가 신발장 위에 있던데. 진짜? 확인해 봤더니 어머니가 35만 원 중 30만 원을 적금하고 계셨어요. 5만 원으로 내 식구 살림을 하신 거예요.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어떡하지? 저는 웃었어요. 나한테 맡겨. 다음 날, 어머니,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제가 관리할게요. 뭐? 35만 원으로 빠듯하시다면서요. 제가 알뜰하게 해볼게요. 어머니 표정이 일그러지셨어요. 하지만 본인이 35만 원으로 부족하다고 하셨으니 반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장을 직접 봤어요. 35만 원을 정확히 써서 매일 영수증을 냉장고에 붙였어요. 투명하게. 3일 차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적금은 너희 주려고 모은 거야. 어머니, 저희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 쓰고 싶은 거 쓰세요. 어머니가 행복하셔야 저도 편해요. 어머니가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건방지긴.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소고기를 사오셨어요. 본인 적금에서 빼서 유진이 이유식에 소고기 넣어야 한다며 사왔어. 어머니의 사랑 표현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소고기. 고맙다는 말 대신 사과 2개. 말로는 절대 안 하세요. 그래도 이제는 알아볼 수 있어요. 6탄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이중인격 모드가 있거든요.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준비하게 됐어요. 친척들이 20명 넘게 오는 자리. 어머니가 일주일 전부터 저를 부리기 시작하셨어요. 수빈아, 잡채 미리 만들어놔. 수빈아, 과일 깎아놓고. 수빈아, 마트에서 쟁반 사와. 근데 손님들 앞에서는 180도 달라지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고생이 많아요. 제가 항상 미안하죠. 수빈이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아이고, 며느리 복을 타고났지 뭐. 친척 아주머니들이 부러워하시면서 옥순이는 며느리 복 터졌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미칠 것 같았어요. 1시간 전까지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하시던 분이 손님만 오면 자애로운 시어머니가 되시니까. 손님들이 다 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싱크대 앞에 서 계셨어요. 설거지는 깨끗하게 해. 그릇에 기름때 남으면 못 써. 저는 고무장갑을 끼면서 물었어요. 어머니, 아까 친척들한테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뭐?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요리 잘한다고, 며느리 복 타고났다고. 그야 손님 앞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럼 평소에는요?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증거를 모을 거야. 뭐? 어머니가 손님 앞에서 하시는 말이랑 진짜 하시는 말이 너무 달라. 당신은 낮에 회사에 있으니까 모르잖아.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한번 직접 볼게. 다음 날 남편이 회사에 재택근무 신청을 하고 방문을 닫은 채로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출근한 줄 아시고 평소 모드가 켜지셨어요. 며느라, 빨래 왜 이따위로 널었어? 주름이 그대로잖아. 며느라, 유진이 울잖아. 빨리 안 가? 밥맛이 없네. 당신은 뭘 해도 엉망이야.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온 순간 어머니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재호야, 너 출근 안 했어? 네. 다 들었어요. 아니, 그게. 엄마, 왜 이러세요? 남편이 화를 내지 않았어요. 화를 내면 어머니가 방어막을 치시니까.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수빈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수빈이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거 알아요? 유진이 밤에 3번씩 깨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마감 작업까지 하는 거 알아요? 엄마한테 묻고 싶어요. 수빈이한테 딱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신 적 있어요? 어머니가 대답을 못 하셨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수빈이는 제 전부예요. 엄마가 수빈이를 아프게 하면 저도 아파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1시간 넘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아니, 이 정도는 들으셔야 해. 2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눈이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서서 한참을 저를 보시다가 입을 여셨어요. 수빈아. 네.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 밥도 따로 먹고 겨울에 찬물로 빨래하고 아들 낳을 때까지 구박을 했어. 그때 나는 다짐했어.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어느 순간 똑같이 하고 있더라. 저는 숨을 멈췄어요. 미워서가 아니야. 아들을 뺏긴 것 같아서 무서웠어.
내 아들이 너한테 가면 나는 혼자 남잖아.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소리 없이 미안하다. 결혼 2년 만에 처음 들은 사과였어요. 저도 울었어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 저는 아들을 뺏으러 온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하나 늘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셨어요. 서툴게, 어색하게, 근데 따뜻하게. 남편이 유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눈물을 참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우리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뭐야, 무슨 드라마 찍어? 그날이 끝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루 만에 완벽하게 변하진 않으셨어요. 다음 날도 잔소리를 하셨고 일주일 뒤에도 투덜거리셨어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아침 식탁에 제자리가 생겼어요. 더 이상 국수를 먹지 않아도 돼요. 갈비찜이 나오면 어머니가 제 앞에도 한 점 놓으세요. 말은 없어요. 그냥 툭 놓고 돌아서세요. 그게 어머니의 언어예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시어머니는 없고 완벽한 며느리도 없어요. 완벽한 남편도요. 근데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면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하루 따뜻한 한마디가 있으면 좋겠어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